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3일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회찬 전 의원의 급작스런 사망 보도 앞에서 죽음의 정치를 넘어 생명의 법치로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공자가 앞에 있는 것은 사적이지 않다는 의미의 공자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의 공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앞에 있는 공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한다, 우리가 함께 가진다 라고 할 때는 뒤에 있는 공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사건을 우선 한 정치인, 즉 공적인 인물의 죽음이란 차원에서 논평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 탄핵 사태 이래 정치적 상대방을 법치에 따라 대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어온 것이 아닌 흐름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은 구호 아래에서 적법 절차가 파괴되고 법치의 껍데기만 남은 세월이었습니다. 1원도 받지 않은 박 대통령에게 100억 원대 뇌물죄를 씌워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노 전 의원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와 같이 뇌물죄를 성립시키는 요인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천만 원의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마침내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노 전 의원에게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되어 형평성을 따지는 여론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의 배경에는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을 자살 또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사건을 통해 패싸움 또는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국가 이전의 차원으로 사태의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문명국가, 선진 국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발목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삶의 정치, 우리 생활에서 출발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리고 국가도 살려나가는 이러한 정치는 참된 법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정치는 참된 법치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된 드루킹 사건은 조직적인 활동과 금품 수수를 통해 여론, 공론과 선거를 조작하고 공직을 거래하였으며 관련자들이 현 정권의 최상층이라는 점에서 헌정 질서의 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박영수 특검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활동이 결코 공격적이라고 평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당만이 선정한 특검도 아니었고 조직 핵심에는 노 전 대통령 시기 민정수석실 근무자가 배치되었으며 많은 사람을 소환한 적도 없었고 철야조사, 야간조사, 강압조사를 일삼은 적도 없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브리핑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회찬 전 의원은 특검에 의해 한 번도 소환 조사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를 목전에 두고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오늘의 사태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법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허익범 특검의 사명 완수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날 수 있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가히 영웅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함을 아는 각성된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린 노 전 의원의 죽음이 지닌 세 가지 차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인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 차원입니다.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할 때 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공적인 차원, 공인이라고 말할 때의 그 차원과 구분되는 함께한다, 더불어한다 라는 공적인 차원, 부분적인 집단의 의리와 감성의 차원입니다. 노 전 의원이 속한 부분적인 집단의 의리와 감정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노 전 의원의 죽음은 훌륭하고 영웅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과 일반적인 원리에 잇닿은 국가 차원의 공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비극이 지속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강사분이 겪은 일입니다. 한 학생이 와서 다음 주에 휴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공적인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적인 일이냐고 하니 과 MT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 MT가 공적인 일이라고 할 때 그 공은 함께한다, 더불어한다는 의미의 공자이지 공인이라고 할 때의 공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혹은 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어서라고 한다면 이때 공인이라고 할 때의 공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함께하고 더불어 한다는 의미의 공자의 차원은 한 사람을 넘어서는 세계이긴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원리와 국가적인 공공성에 이르지 못한 부분적인 집단의 차원일 뿐입니다. 공사가 대립될 때, 공사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할 때, 함께한다, 더불어 한다는 의미의 공자의 차원은 흔히 사적인 세계에 속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의리를 흔히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이런 혼동이 정당과 정치 세계에까지 지속되는 한 공적인 세계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당한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은 세 가지 차원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애도와 안타까움뿐인 자연인의 영역, 함께 더불어 공자의 부분적인 집단 동료의 시각에서 보는 의리와 감정의 차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인의 차원, 국가 정치의 차원입니다. 마지막 공인의 죽음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죽음을 불러오는 진영 논리를 넘어 생명의 법치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것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승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7월 23일 VON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